오늘 여러분과 함께 알아볼 지혜는 내 입을 다스리는 법과 다스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옛날부터 사람은 입과 혀를 잘못 다루면 재앙과도 같은 일이 생긴다 하는데 오늘 함께 알아볼 지혜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입을 잘 못 놀리는 것은 칼에 베이는 것보다 고통스럽다. 새장으로부터 도망친 새는 어떻게든 붙잡을 수가 있으나 입에서 나간 말은 붙잡을 수가 없다. 비밀을 누설하지 않고 지키는 것은 현인에게도 매우 어려운 일이다. 비밀은 돈처럼 붙들어 두려고 하여도 잠시 방심하는 사이에 나가버린다. 따라서 말이란 녀석은 헤프게 낭비하며 아무 때나 쓰는 것이 아니라 마치 소중한 돈이나 보물을 대하듯 그 말을 사용하는 순간까지 잘 간직해야만 한다. 절대 아무 때나 꺼내서는 안 된다. 게다가 비밀은 돈보다 훨씬 위험하다. 따라서 앞으로는 비밀 다루기를 목숨과 같이 생각하라. 비밀을 들었으면 항상 마음속에 주의를 요함이라는 경고 문구를 붙여라. 그리고 누군가를 만났을 때 그 비밀을 이야기하고 싶은 충동이 일거든 마음속에 경고 문구를 상기하자. 비밀을 발설했다는 사실은 언젠가 나에게 비수가 되어 돌아올 뿐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경우는 없다. 이미 내 입 밖을 떠난 말은 이제 더 이상 나만의 것이 아니다. 이젠 내 것이 아닌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했다고 그 사람 탓을 하고 원망하지 마라. 이제라도 그 사람에 대한 비난을 멈추고 본인의 입을 단속하라. 여기에는 비밀뿐만 아니라 남에 대한 욕이나 중상도 마찬가지이다. 서로를 비난하고 중상모략하는 행동은 양쪽에 날이 선 칼로서 상대방뿐만 아닌 자신을 더욱 다치게 하는 것임을 반드시 알아야만 한다. 두 번째, 혀가 긴 사람은 어리석은 자이다. 당나귀는 긴 귀로써 알아보고 어리석은 사람은 긴 혀로써 알아본다. 당나귀는 긴 귀를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듣고 있지 않다고 한다. 어리석은 사람에게 가장 큰 적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다. 자신이 어리석다는 사실은 가만히 있을 때에는 알 수 없으나 당나귀 귀처럼 긴 혀로 이야기하면서 결국에는 금세 알려지게 된다. 어리석은 사람의 혀는 날름거릴수록 길어진다. 그러나 아무리 날름거리더라도 어진 사람이 이야기할 때와 달라서 아무런 깊이도 의미도 갖지 않는다. 아무런 깊이도 없고 의미도 없는 얘기를 하지 않는 법은 간단하다. 내가 할 말이 없는데도 어색한 분위기가 싫어 억지로 말을 꺼내지 말고 그저 대화의 포문만 열어둔 상태로 많이 들어주기만 하라. 다른 사람이 어떠한 화제로 얘기할 때 그들은 대화를 주고받는 것보다 더욱 좋아하고 고마워하는 것은 자신의 얘기를 성심성의껏 들어주었을 때이다. 자신이 하고 싶었던 얘기를 도와주었기 때문에 그게 어떤 화제이든 결국 문제가 분명해지고 스스로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곁에는 사람이 끊이질 않는다. 현명한 사람은 말할 것이 있을 때 말하고 어리석은 자들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저 말해야 하기 때문에 말한다는 것을 명심하라. 함부로 혀를 놀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라. 세 번째, 혀에는 뼈가 없다. 당신의 혀에는 뼈가 없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고 또 명심하라. 혀에게 재주를 가르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수다를 떨지 말라. 비밀은 꼭 지켜라. 이런 조언을 아무리 해봤자 혀에는 뼈가 없기에 결코 지키지 못한다. 아무리 타일러도 혀는 결국 잊어버리기 마련이다. 당신은 혀라고 하는 것이 연체동물임을 항상 의식해야 한다. 혀는 당신의 일생의 운명을 지배하는 중요한 몸의 부분이기 때문이다. 우리 주위에는 입을 잘못 놀려서 해서는 안 될 소리를 해서 잠자코 있어야 할 때 입을 놀려서
인생에 큰 손해를 본 사람들이 많이 있다. 당신은 혀와 함께 평생을 살아가야 한다. 혀는 자신의 의지를 가진 듯 제멋대로 움직인다. 말이나 음성은 인간의 제2의 얼굴이라고 한다. 입을 오래 벌리고 있으면 자신이 거기서 도망쳐버려 자기 자신을 잃을 수가 있다. 말 한마디 덧붙이는 것은 언제라도 가능한 일이지만 이미 해버린 말을 주워 담는 것은 불가능한 일임을 생각하라. 말이 없음을 경험해봐야 말 많음이 시끄러움을 안다. 네 번째, 뱉기보다 삼키기를 많이 하라. 입보다 귀를 상석에 앉혀라. 인간이 입으로 망한 적은 무수히 많이 있어도 귀로 망한 적은 없다. 이것은 상대방에게 말을 걸지 않는 무뚝뚝한 성격이 되라는 것이 아니다. 여러 속담 중에는 수다를 경계하는 것이 많다. 그러나 그런 속담이 많다고 해서 귀찮게 여기지 말고 그만큼 그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여라. 입은 자신을 주장한다. 귀는 다른 사람의 주장을 듣는다. 수다를 경계하라고 강조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지나친 것이 아니다. 동물에게 입이 하나, 눈과 귀가 둘인 이유는 주위의 사물을 잘 보고 소리를 잘 들어야만 생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도 마찬가지이다. 위험을 감수하기 싫고 생존력을 키우고 싶다면 뱉기보다는 삼키기를 더하라. 잘 보고 잘 듣는 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힘이 될 것이다. 다섯 번째, 침묵 또한 언어임을 명심하라. 인간이 말을 하는 것은 태어나 얼마 지나지 않으면 곧 배우나 입을 다무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흐르고 시간이 흐르더라도 어지간해서 배우기 힘들다. 지혜를 둘러싸는 담은 침묵이다라는 말은 모두에게 교훈이 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원칙이다. 자신의 지나간 생을 돌이켜볼 때 입을 잘못 놀리거나 말을 덧붙여 후회한 일은 있어도 침묵하고 있었던 것을 후회한 것은 별로 없을 것이다. 듣는 것은 지혜를, 말하는 것은 후회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 침묵도 일종의 언어이다. 그리고 그것을 배우면 어휘가 풍부해진다. 많은 어휘를 알더라도 침묵하는 것을 모른다면 그것은 예 또는 아니요, 좋다든가 싫다든가 하는 기본적인 말은 모르는 것과 같다. 여섯 번째, 거짓말을 해야 할 때는 이런 때이다. 사람은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진실 중에도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차라리 이런 상황에서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 맞다. 거짓말을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누구나 어렸을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서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리고 진실은 당당하게 말해야 한다고 배웠다. 그런데 진실 중에서도 말해서는 안 될 것이 있다. 그 하나는 사람을 다치게 하는 불편한 진실이다. 진실에도 거짓말과 같이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만일 돈이 없는 사람 앞에서 당신은 비루하군요 라던가 종기를 앓고 있는 사람 앞에서 부스럼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 또 남편의 회사가 도산한 부인에게 도산한 회사 이야기를 꺼낼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하는 거짓말은 올바른 거짓말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서 또 하나 무슨 일이 있어도 이야기하면 안 되는 진실은 비밀이다. 자신의 비밀은 물론이거니와 남의 비밀을 말해서는 안 된다. 진실도 거짓말과 같이 위험한 것이다. 진실도 면도칼처럼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한다. 면도칼을 잘못 다뤄 얼굴을 베이거나 손등에 상처를 입는 경우가 생긴다. 비밀 중에서도 남의 비밀은 발설하는 순간 나의 목숨까지 위협할 수 있는 칼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라. 다른 사람의 비밀을 말한다는 것은 몸을 데이는 위험한 불꽃이다. 그 불꽃은 자존심이라고 하는 화약고에 폭발을 유발하기 쉽다. 이 폭발은
가끔 사람의 생명까지 무참하게도 빼앗아간다. 비밀을 발설하는 것은 내 목숨을 내놓는 행위이다. 왜냐하면 비밀을 발설하는 것은 상대방으로부터의 신뢰를 단번에 잃어버리므로 인간관계에서의 매장을 의미하고 나를 믿고 비밀을 말해줬던 상대방을 배신하는 행동이기에 무엇보다 원한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그 사람으로부터 언젠가 생명의 위협까지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7번째, 친구에게 다른 친구의 흉을 보지 마라. 당신의 친구는 친구를 가졌고 그 친구도 다른 친구가 있으며 그 친구의 친구도 다른 친구가 있다. 그러므로 당신 친구에게 다른 친구의 이야기하는 것을 조심하라.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자는 가까운 친구를 잃는다. 그 중에서도 친구의 비밀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당신의 입은 금고이다. 금고는 쉽게 자주 열면 안 된다. 입이 금고라면 열릴 때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금고일수록 정교하고 좋은 것이지 않겠는가? 금고가 열린다면 남을 헐뜯는 중상이나 비방이 친구로부터 친구에게 그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기 마련이다. 그리고 당신은 조심성 없는 행동으로 인하여 그 사람의 원한을 사게 될 수 있다. 가장 좋은 금고는 결코 열리는 법이 없어야 한다. 금고가 열린다면 그 순간 금고의 신뢰도는 없어져 버리는 것이다. 8번째, 잘못 놀린 입과 혀는 지옥보다 두려운 재앙이다. 따라서 입과 혀를 항상 경계하라. 내가 보지 못하고 직접 듣지 못한 건 결코 말하지 마라. 어진 사람은 자기 눈으로 직접 본 것을 남들에게 이야기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만 들은 것을 이야기한다. 귀로 무엇을 들을 것인가, 눈으로 무엇을 볼 것인가는 자기 의지대로 하기 어렵다. 그러나 입은 의지대로 할 수 있다. 찌꺼리기를 잘하는 어리석은 자는 엉뚱한 시간을 가리킴으로 시계와 같고 말없이 가만히 있는 어리석은 자는 고장나서 움직이지 않는 시계와 같다. 둘 중에 후자가 훨씬 낫다는 사실을 알아라. 9번째, 말보다는 행동에 앞서라. 현명한 말은 현명한 행동보다 못하다. 말은 양날의 검 같은 것으로 그 말이 무엇이든지 항상 신중히 생각해 말해야 한다. 말 한마디로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고 한 나라가 망하고 태어나는 것을 보아 말 한마디의 영향은 무척이나 크다. 말이 당신의 입안에서 돌고 있을 때 그 말은 당신의 노예이지만 일단 밖으로 튀어나왔을 때에는 반대로 당신이 노예가 되고 말이 당신의 주인이 된다. 선인일지라도 입이 더러운 자는 아름다운 궁전 옆에 무두질하는 곳이 있는 것과 같다. 아무리 화려하고 장엄한 궁전이라도 이 한 가지 결점으로 인해 그 아름다움을 상실한다. 침묵은 어진 사람을 더욱 어질게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왜냐하면 어리석은 자는 침묵의 소중함을 결코 알지 못한다. 내 입과 혀를 조심해서 다룰 수 있다면 인간관계에서 반드시 피해야만 하는 것이 있다. 남에게 돈 자랑하지 마라. 반드시 망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돈 자랑은 하지 마라. 사람들은 모두 자랑하는 것을 좋아한다. 자식 자랑, 남편 자랑, 아내 자랑 등이 그렇다. 이런 자랑은 너무 과하지만 않으면 서로 간의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는 좋은 윤활유가 되는 법이다. 서로가 서로의 자랑을 들어주며 칭찬을 주거니 받거니 하며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지는 것을 보아 자랑의 좋은 점은 분명하다. 하지만 많은 자랑들 중에서도 돈에 대한 자랑은 절대 하면 안 된다. 이 세상에서 돈이란 놈보다 더 사람의 사기를 꺾는 것은 없다. 그 대화의 상대방이 누구더라도 돈에 대한 근심은 분명히 있다. 돈은 아무 의미 없다는 사람들도 대부분은 돈에 절실하다.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많은 고민 중에 대다수의 고민들은 돈이 있으면 해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무슨 일이 있더라도 돈 얘기는 절대로 꺼내지 말라. 얘기를 듣는 사람은 기가 죽고 돈을 자랑한 사람은 자칫하면 친구를 잃거나 내 자신의 돈을 잃어버릴 수 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사람을 반드시 상처 입히는 것이 세 개 있다. 번민, 말다툼, 텅 빈 지갑. 그 중에서도 텅 빈 지갑은 가장 크게 사람을 상처 입힌다. 돈이 없어 친구를 만나지 못하거나 먹고 싶은 음식을 먹지 못하거나 또는 자식에게 사줄 물건조차 사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돈 때문에 인간관계가 망가지고 내 자신을 망치는 사람들이 있다. 돈 빌려달라는 것을 거절함으로써 친구와 의가 상하거나 돈을 빌려줬는데 받지 못하여서 그 친구를 잃는 경우가 그러하다. 또한 돈은 바닷물과 같기에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말라 돈에 집착하는 인생을 살게 되어 내 인생에 크나큰 악영향을 미친다. 함부로 충고하지 마라. 부탁받지도 않았는데 충고는 굳이 하려고 마라. 아무리 좋은 충고여도 그저 잔소리로 오해받는다. 따라서 정말 긴밀한 관계가 아니거든. 함부로 하는 충고는 잘해야 본전이고 보통은 손해를 보는 법이다. 그래도 굳이 하고 싶다면 결코 자랑질하듯 하지 마라. 좋은 충고는 방향을 알려주는 등대와 같다. 결코 시계를 꺼내어 자랑하듯 학식을 꺼내 보이지 말라. 대신 누군가 시간을 물어보면 조용히 시간만 알려주라. 현명한 사람은 지식에 자만하지 않고 남이 요청할 때 비로소 입을 연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착각하고 누구를 막론하고 충고하고 싶어 한다. 원하는 것을 지나치게 받으면 현명한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이나 모두 파멸해버리는 법이다. 쓸데없이 남 탓하지 마라. 많은 사람들은 남의 탓을 한다. 모든 결과는 내 선택에 의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잘한 것은 나의 선택이고 못한 것은 남 때문이라며 일시적인 자신의 기분을 위해 항상 남 탓을 한다. 여기에는 비단 사람만이 아니라 환경을 탓하는 것도 포함된다. 이 말을 명심하라. 지금의 나라는 존재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특정한 선택들을 함으로써 만들어진 하나의 결과이다.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일을 자기에게서 구하고 자기의 책임으로 돌린다. 어리석은 사람은 모든 일을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을 떠넘긴다. 남의 잘못을 남에게서 찾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자이다. 지혜로운 자라면 남 탓하며 책임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점부터 질책해야 한다. 무언가 일이 벌어졌을 때 남 탓하지 말고 무지한 자신의 탓으로 돌리고 반성하며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한 준비를 하라. 반성의 뜻은 되돌아가는 게 아니라 나아가는 거라는 걸 알길 바란다. 남에게 관대하고 나에겐 엄격하라. 반성할 줄 알아라. 아주 많은 사람들이 범하는 잘못 중 하나가 반성에 무지하다는 것이다. 남의 사소한 잘못에는 엄격하게 대하면서 내가 한 잘못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는 식으로 합리화시키고 정당화하거나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린다. 하지만 인간에게 있어서 반성은 또 다른 나의 발전이다. 반성함으로써 내가 했던 실수들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게 되고 잘못을 했으면 남에게 사과를 함으로써 상대방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반성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인간인 이상 실수는 누구나 한다. 실수하지 않는 인간은 이 세상에 없다. 어리석은 사람은 물론이고 현명한 사람일지라도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은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정말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그 사람이 바른 사람인지 그릇된 사람인지는
바로 여기서 나온다. 인간의 올바른 삶의 가치는 반성의 여부에서 차이가 극명하게 갈린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같은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반성하는 자는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만들어가지만 반성하지 않는 자는 미래를 좀 먹는다.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고 반성해야 하는 이유는 이미 흘러간 시간에 대해 후회를 하기 위함이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이다. 반성의 뜻은 되돌아가는 게 아니라 나아가는 거라는 걸 알길 바란다. 오늘 알아본 이 지혜들이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달음의 광장입니다.